새벽녘, 윤세영의 방, 어둠 속에서 윤세영이 광기 어린 눈빛으로 옷장 문을 거칠게 열어젖혔다. 화려한 옷가지들을 무작위로 캐리어에 집어넣는 그녀의 손이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다. 거실 테이블 위에는 먹지 않은 정신병 약이 놓여 있었다. 최명지가 들어와 약을 들고 윤세영에게 다가갔지만 윤세영은 매섭게 손을 내저었다. 더 이상 약 같은 건 필요 없다며 히스테리적으로 소리쳤다. 최명지가 진정시키려 했지만 윤세영은 더욱 격앙되어 짐을 싸기 시작했다. 구하나가 모든 걸 알고 있다며 여기 있다간 자신이 말라 죽을 거라고 절규했다. 특히 동쪽으로 가겠다는 말을 반복적으로 중얼거렸다. 갑자기 윤세영은 캐리어를 멈추고 창가로 걸어갔다. 새벽 하늘을 바라보며 과거 윤유진 실종 사건이 있었던 그날의 바다를 떠올렸다. 기억이 떠오를 때마다 윤세영의 어깨가 심하게 떨렸다. 최명진은 딸의 모습이 심각하게 망가져가는 것을 보며 안타까워했지만 신여진의 재산을 차지하려는 욕심에 이성적 판단을 하지 못했다. 오히려 윤세영에게 이은총과 잘 지내보라며 현실과 동떨어진 조언을 건넸다. 윤세영은 갑자기 웃음을 터뜨렸다. 그러나 그 웃음은 공허하고 슬픈 것이었다. 자신이 그토록 미워했던 구하나가 알고 보니 잃어버린 동생 윤유진일지도 모른다는 망상에 사로잡혀 있었다. 창밖으로 동이 트기 시작했다. 윤세영은 마치 무언가에 홀린 듯 짐을 들고 방을 나섰다. 최명지가 말리려 했지만 윤세영은 이미 돌이킬 수 없는 광기의 끝으로 향하고 있었다. 복도를 지나는 그녀의 발걸음은 불안정했고 뒤에서 들리는 최명지의 목소리는 점점 희미해져 갔다. 그렇게 윤세영은 새벽녘의 어둠 속으로 사라져갔다. 그녀의 손에는 과거 윤유진과 찍은 마지막 사진 한 장이 꼭 쥐어져 있었다. 구지석의 사무실. 늦은 밤임에도 불구하고 책상 위에는 입양 관련 서류들이 가지런히 펼쳐져 있었다. 구지석은 꼼꼼하게 각 조항을 검토하며 형광펜으로 중요한 부분을 표시했다. 입양이 성사되면 이은총에 대한 모든 법적 권리가 구하나에게 이전된다는 내용에 특히 주목했다. 신여진이 가장 불안해하는 부분이기도 했다. 구지석의 입가에 희미한 미소가 번졌다. 사무실 문이 열리고 구하나가 들어섰다. 구지석은 동생을 위해 준비한 법률 자문 내용을 설명하기 시작했다. 특히 아동학대 신고건이 오히려 입양에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는 점을 강조했다. 윤세영의 학대 사실이 입증되면서 오히려 구하나의 양육 능력이 재확인되었기 때문이었다. 책상 위에는 이은총의 학교생활 기록부, 구하나의 육아일기, 그리고 담임교사의 평가서가 놓여 있었다. 모든 서류가 구하나와 이은총의 건강한 관계를 증명하고 있었다. 구지석은 서류 뭉치 사이에서 특별히 준비한 신탁 계약서를 꺼냈다. 이은총의 미래를 위한 재산관리 방안이었다. 구하나는 잠시 망설였지만 구지석은 이것이 이은총을 지키는 또 하나의 방법이라고 설득했다. 창밖으로 비가 내리기 시작했다. 구지석은 자신의 행동이 신여진에 대한 복수가 될 것이라는 생각에 깊은 만족감을 느꼈다. 하지만 그의 표정에는 동생을 향한 진심 어린 걱정도 깃들어 있었다. 구하나는 입양 서류를 한 장 한 장 읽어내려갔다. 그녀의 손끝이 미세하게 떨렸다. 마침내 법적으로도 이은총의 어머니가 될 수 있다는 생각에 눈시울이 붉어졌다. 갑자기 구지석의 휴대폰이 울렸다. 발신자는 최명지였다. 구지석은 전화를 받지 않고 바라보다가 문자 메시지로 답장을 보냈다. 그의 눈빛에는 또 다른 계획이 서려 있었다. 밤이 깊어갈수록 사무실의 긴장감은 고조되었다. 구하나는 마지막 서류에 서명을 하며 깊은 숨을 내쉬었다. 이제 남은 것은 법원의 최종 승인을 기다리는 일뿐이었다. 혜성그룹 회장실. 깊어가는 밤, 신여진은 창가에 서서 도시의 불빛을 바라보고 있었다. 책상 위에는 구하나의 입양 관련 서류와 그동안의 조사 자료들이 펼쳐져 있었다. 비서가 조심스럽게 새로운 보고서를 가져왔다. 구하나의 과거부터 현재까지, 특히 이은총을 키워온 과정이 상세히 담겨 있었다. 신여진은 천천히 자료를 넘기며 깊은 생각에 잠겼다. 한 페이지에서 발걸음을 멈췄다. 구하나가 이은총의 병원비를 마련하기 위해 밤낮없이 일했던 기록이었다.
또 다른 페이지에는 이은총의 유치원 행사에 참석하기 위해 휴가를 냈던 날짜들이 기록되어 있었다. 그러나 마지막 장에서 신여진의 표정이 굳어졌다. 구지석이 입양 절차에 개입하고 있다는 보고였다. 특히 법적 권리 이전에 관한 부분에서 구지석이 적극적으로 조언하고 있다는 내용이 눈에 띄었다. 신여진은 비서에게 구지석의 최근 동향을 더 자세히 조사하라고 지시했다. 직감적으로 구지석의 개입이 단순한 호의가 아니라는 것을 느꼈다. 잠시 후 또 다른 보고가 들어왔다. 윤세영이 집을 나갔다는 소식이었다. 신여진은 한숨을 내쉬었다. 외손자를 학대한 윤세영에 대한 분노가 아직도 가시지 않았지만 한편으로는 그녀의 정신 상태를 걱정하지 않을 수 없었다. 창밖으로 비가 내리기 시작했다. 신여진은 서랍에서 오래된 사진 한 장을 꺼냈다. 어린 시절 윤유진의 모습이었다. 사진 속 딸의 모습과 이은총이 겹쳐 보였다. 비서가 다시 들어와 최신 보고를 전했다. 구하나의 입양 신청이 빠르게 진행되고 있다는 내용이었다. 신여진은 잠시 눈을 감았다가 떴다. 이은총의 미래를 위해서는 구하나가 최선이라는 확신이 들었지만 모든 법적 권리를 넘겨준다는 것이 여전히 불안했다. 휴대폰이 울렸다. 화면에는 구지석이라는 이름이 떠올랐다. 신여진은 전화를 받지 않고 잠시 바라보다가 자리에서 일어나 창가로 걸어갔다. 빗방울이 창문을 타고 흘러내리는 모습이 그녀의 복잡한 심경을 대변하는 듯했다. 구지석의 고급 아파트. 늦은 밤 거실의 은은한 조명 아래 구지석은 노트북을 열어 최명지 관련 자료들을 검토하고 있었다. 화면에는 6년 전 이두나 살해 사건의 증거들이 나열되어 있었다. 테이블 위에는 구하나의 입양 서류 사본이 놓여 있었다. 구지석은 입양이 성사되면 신여진의 외손자에 대한 법적 권리가 완전히 사라진다는 사실에 만족스러운 미소를 지었다. 복수의 첫 단추가 시작된 것이다. 휴대폰을 들어 최명지에게 메시지를 보냈다. 딸 윤세영이 자신과 불륜 관계라는 것을 암시하는 내용이었다. 최명지를 더욱 궁지로 몰아넣으려는 계산된 행동이었다. 잠시 후 울리는 전화벨. 예상대로 최명지였다. 구지석은 전화를 받지 않고 다시 메시지를 보냈다. 윤세영과의 관계를 더욱 구체적으로 묘사하는 내용이었다. 최명지가 가장 극혐하는 상대와 딸이 관계를 맺고 있다는 사실은 그녀를 무너뜨리기에 충분했다. 구지석은 서랍에서 USB를 꺼냈다. 그 안에는 최명지가 신여진의 재산을 빼돌린 증거와 이두나 살해 관련 자료들이 담겨 있었다. 이 모든 것이 최명지를 파멸시킬 수 있는 무기였다. 창밖으로 비가 내리는 소리가 들렸다. 구지석은 와인을 한 잔 따르며 과거를 회상했다. 양부모의 사업이 망한 것, 구하나가 고생하며 동생들을 키운 것, 모든 것의 시작점에는 신여진과 최명지가 있었다. 갑자기 현관 벨이 울렸다. 모니터를 통해 윤세영의 모습이 보였다. 구지석은 잠시 망설이다 문을 열어주었다. 히스테리 상태의 윤세영이 들어와 자신을 끌어안으려 했지만 구지석은 차갑게 그녀를 밀어냈다. 윤세영은 울부짖으며 구하나가 모든 것을 알고 있다며 도망가자고 애원했다. 구지석은 무심한 표정으로 그녀를 바라보았다. 자신의 계획에 윤세영의 광기가 오히려 도움이 될 것이라는 계산이 스쳐 지나갔다. 책상으로 돌아간 구지석은 새로운 메시지를 작성하기 시작했다. 이번에는 신여진에게 보내는 것이었다. 입양 절차가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다는 보고와 함께 최명지의 비리를 암시하는 내용을 교묘하게 섞었다. 이제 모든 게임의 말들이 자신이 원하는 대로 움직이고 있었다. 구지석은 만족스러운 표정으로 와인잔을 들어올렸다. 창밖으로 번개가 번쩍였다. 새벽 안개가 자욱한 인천의 한 항구. 캐리어를 끌고 비틀거리며 걸어가는 윤세영의 모습이 안개 속에서 흐릿하게 보였다. 화장은 지워졌고 머리는 헝클어져 있었다. 평소의 우아한 모습은 온데간데 없었다. 6년 전 윤유진이 실종된 그 장소에 도착한 윤세영은 천천히 발걸음을 멈췄다. 이곳에서 모든 것이 시작되었다. 그날의 기억이 물밀듯이 밀려왔다. 유진이가 자신을 놀리며 뛰어가던 모습, 갑자기 발이 미끄러지던 순간, 그리고 바다로 떨어지던 찰나의 장면들.
안개 낀 바다를 바라보며 윤세영은 웃음을. 최명지의 비밀 사무실. 새벽녘 희미한 스탠드 불빛 아래 최명지는 서류들을 급하게 정리하고 있었다. 딸 윤세영의 도주 소식과 신여진의 압박으로 그녀의 손끝이 미세하게 떨렸다. 책상 위에는 이은총의 사진이 펼쳐져 있었다. 그 옆으로는 6년 전 이두나 살해 사건의 관련자들 명단이 놓여 있었다. 최명지는 휴대폰을 꺼내 익숙한 번호를 눌렀다. 그날의 사건을 함께 계획했던 인물이었다. 통화 내용은 짧았지만 의미심장했다. 이은총을 제거하는 것, 그것도 구하나의 양육 부적격을 입증할 수 있는 방식으로 계획해야 했다. 창가에 비친 최명지의 표정은 이전과는 다른 광기를 띠고 있었다. 서랍에서 작은 약병을 꺼내들었다. 천천히 약병을 들여다보던 최명지의 눈빛이 차갑게 빛났다. 이두나를 제거했던 것과 같은 방식으로 이번에는 더욱 완벽하게 계획을 실행해야 했다. 그때 구지석으로부터 또 다른 메시지가 도착했다. 윤세영과의 관계를 더욱 노골적으로 암시하는 내용이었다. 최명지의 손이 부들부들 떨렸다. 자신이 가장 혐오하는 구지석과 딸이 관계를 맺었다는 사실에 치를 떨었다. 창밖으로 비가 더욱 거세게 내렸다. 최명지는 서랍 깊숙한 곳에서 오래된 USB를 꺼냈다. 그 안에는 신여진의 회사 비리 자료가 담겨 있었다. 마지막 카드로 남겨둔 것이었다. 휴대폰이 다시 울렸다. 발신자는 새로운 협력자였다. 이은총의 등하교 시간과 동선이 적힌 문자였다. 최명지는 메시지를 읽자마자 삭제했다. 이번에는 실수가 없어야 했다. 책상 위 시계가 새벽 4시를 가리켰다. 최명지는 급하게 서류들을 가방에 넣었다. 그 중에는 구하나의 과거 기록과 조작된 아동학대 증거들도 있었다. 이제 게임의 마지막 단계가 시작되려 하고 있었다. 사무실을 나서기 전 최명지는 잠시 멈춰섰다. 벽에 걸린 거울 속 자신의 모습이 낯설게 느껴졌다. 한때는 화려했던 그녀의 모습은 이제 지쳐 보였지만 눈빛만은 여전히 날카로웠다. 마지막으로 휴대폰을 확인했다. 화면에는 구지석이 보낸 읽지 않은 메시지가 여러 개 쌓여 있었다. 최명지는 차가운 미소를 지으며 문을 열었다. 이제 모든 것을 끝낼 시간이었다. 아침 햇살이 비치는 구하나의 집. 주방에서는 아침 식사를 준비하는 구하나의 숨소리가 잔잔히 들렸다. 식탁 위에는 이은총의 도시락이 정성스럽게 준비되고 있었다. 오늘은 이은총이 특별히 좋아하는 달걀말이가 도시락의 주메뉴였다. 이은총의 방에서는 연필 소리가 들렸다. 아침 일찍 일어나 숙제를 하고 있었다. 우리 가족이라는 주제로 그림을 그리는 미술 숙제였다. 종이 위에는 구하나와 자신이 손을 잡고 있는 모습이 천천히 완성되어 가고 있었다. 구하나는 잠시 이은총의 방을 들여다보았다. 그림에 집중하느라 혀를 살짝 내밀고 있는 모습이 사랑스러웠다. 구하나의 휴대폰으로 문자가 왔다. 입양 절차가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다는 구지석의 연락이었다. 식탁에 앉은 이은총은 구하나가 만든 아침 식사를 맛있게 먹었다. 평소와 다름없는 아침이었지만 두 사람의 얼굴에는 특별한 행복감이 묻어났다. 이은총은 자신이 그린 그림을 구하나에게 보여주었다. 그림 속에는 세상에서 제일 좋은 우리 엄마라는 글씨가 적혀 있었다. 창밖에서는 새들이 지저귀고 있었다. 구하나는 이은총의 머리를 빗겨주며 오늘 하루도 잘 보내라고 당부했다. 책가방을 매는 이은총의 뒷모습이 환하게 빛났다. 현관문 앞에서 이은총은 문득 걸음을 멈추었다. 구하나에게 달려가 꼭 안아주었다. 평소와 다름없는 포옹이었지만 오늘따라 더욱 따뜻하게 느껴졌다. 구하나의 눈가가 살짝 젖어들었다. 학교로 향하는 이은총을 배웅하고 돌아온 구하나는 거실에 걸린 사진들을 바라보았다. 이은총과 함께한 순간들이 하나하나 담겨 있었다. 첫 운동회, 첫 소풍, 첫 생일 파티, 모든 순간이 소중한 보물처럼 느껴졌다. 책상 위에는 아직 완성하지 못한 입양 서류가 놓여 있었다. 구하나는 서류를 바라보며 깊은 숨을 내쉬었다. 이제 곧 법적으로도 이은총의 진짜 엄마가 될 수 있다는 생각에 가슴이 벅차올랐다. 햇살이 더욱 밝아졌다. 구하나의 입가에 잔잔한 미소가 맴돌았다.
창밖으로 보이는 하늘은 유난히 맑고 푸르렀다. 해성 투어 사장실. 황진구는 윤세영의 도주 소식을 전해 듣자마자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다. 비서를 통해 윤세영이 인천 방향으로 향했다는 정보를 입수했다. 그녀가 과거 윤유진 실종 사건이 있었던 항구로 갔을 것이라는 직감이 들었다. 차를 몰고 가는 동안 황진구의 머릿속에는 복잡한 생각들이 교차했다. 윤세영과의 약혼, 구하나에 대한 마음, 그리고 이은총을 향한 책임감까지. 빗물이 와이퍼를 타고 흐르는 동안 그의 결심은 더욱 굳어져 갔다. 잠시 차를 멈추고 휴대폰을 꺼냈다. 구하나에게 전화를 걸어 윤세영의 상황을 전했다. 구하나의 걱정스러운 목소리에 황진구는 자신이 책임지고 윤세영을 찾아오겠다고 약속했다. 이어 법무팀에 연락해 입양 절차에 대한 진행 상황을 체크했다. 모든 서류가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다는 보고를 받았다. 황진구는 구하나의 입양이 성사될 수 있도록 모든 지원을 아끼지 말라고 지시했다. 다시 운전대를 잡은 황진구의 표정이 단단해졌다. 백미러에 비친 자신의 모습에서 더 이상의 망설임은 찾아볼 수 없었다. 어린 시절 구하나를 도왔던 그때처럼 이제는 더 큰 확신을 가지고 그녀의 곁을 지키고 싶었다. 인천으로 향하는 고속도로는 새벽 안개로 자욱했다. 황진구는 속도를 늦추며 주변을 살폈다. 윤세영의 차량이 어딘가에 있을 것이라는 생각에 긴장감이 고조되었다. 휴대폰이 울렸다. 신여진이었다. 통화 내용은 짧았지만 무게감이 있었다. 신여진은 윤세영을 찾으면 바로 연락하라고 했다. 그녀의 목소리에는 걱정과 함께 단호함이 묻어 있었다. 항구에 도착하기 직전 도로변에 윤세영의 차가 보였다. 황진구는 차를 세우고 주변을 둘러보았다. 안개 속 어딘가에 그녀가 있을 것이라는 확신이 들었다. 발걸음을 옮기는 황진구의 눈빛이 흔들렸다. 이제 그는 윤세영을 찾아 모든 것을 정리하고 구하나와 이은총을 지키는 새로운 시작을 준비하고 있었다. 안개 속으로 그의 발자국 소리가 깊이 울려 퍼졌다. 구지석의 사무실. 깊어가는 밤, 컴퓨터 화면이 푸른 빛을 발하고 있었다. 화면에는 6년 전 이두나 실종 사건의 CCTV 영상이 재생되고 있었다. 그동안 찾지 못했던 새로운 각도의 영상이었다. 영상 속에는 이두나가 마지막으로 목격된 순간이 담겨 있었다. 흐릿한 화면 속에서 최명지로 추정되는 인물이 이두나와 대화를 나누는 모습이 보였다. 구지석은 영상을 반복해서 재생하며 세세한 부분을 확인했다. 책상 위로 서류 한 장을 꺼냈다. 당시 사건을 담당했던 형사의 비공개 진술서였다. 진술서에는 최명지가 사건 당일 현장 근처에서 목격되었다는 내용이 기록되어 있었다. 그러나 이 증언은 어떤 이유에선가 공식 조서에서 삭제되어 있었다. 구지석의 노트북으로 새로운 이메일이 도착했다. 발신인은 그가 몰래 접촉해온 병원 관계자였다. 이두나의 사망 진단서가 조작되었다는 결정적인 증거가 첨부되어 있었다. 서랍에서 오래된 다이어리를 꺼냈다. 그 안에는 이두나가 마지막으로 남긴 메모가 있었다. 최명지를 만나기로 한 약속 시간과 장소가 적혀 있었다. 구지석은 이 다이어리를 6년 동안 간직해왔다. 갑자기 휴대폰이 울렸다. 발신자는 그동안 최명지의 운전기사로 일해왔던 제보자였다. 6년 전 그날 최명지가 늦은 밤 비가 오는 중에 차를 빌려 어딘가로 향했다는 새로운 증언이었다. 구지석은 모든 증거를 하나로 정리하기 시작했다. CCTV 영상, 진술서, 사망진단서 조작 증거, 다이어리, 그리고 새로운 증언까지 모든 퍼즐 조각이 맞춰지고 있었다. 창밖으로 비가 내리기 시작했다. 구지석은 정리된 증거들을 USB에 담았다. 이제 남은 것은 이 모든 것을 경찰에 전달하는 일뿐이었다. 그의 눈빛에는 6년간의 집념이 서려 있었다. 잠시 후 또 다른 메일이 도착했다. 첨부된 사진 속에는 최명지가 윤유진 실종 사건 당시 현장에서 수상한 물건을 들고 있는 모습이 담겨 있었다. 구지석의 손이 떨렸다. 드디어 진실이 모습을 드러내기 시작한 것이다. 인천 항구의 짙은 안개 속 윤세영은 부두 끝에 서서
검은 바다를 바라보고 있었다. 그녀의 손에서 바람에 휘날리던 사진